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도 실전 투자에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관심 종목 정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수 체크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크게 이슈는 일단은 딱히 없죠. 왜냐면은 지수가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개별 종목과 테마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수보다는 그래도 종목에 최대한 집중하면은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봤을 때도 상승 추세 이후에 지금 숨고르기 박스권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추세는 양호한 상태다. 여전히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고, 이 구간에서 좀 잘 버텨주는지 관심 있게 보면서 종목 위주 대응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보다는 추세가 좋지는 않지만 21선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종목 위주, 테마 위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의 맞다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간단하게 보자면은 특히 다우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저항대 부근에 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조정 이후에 반등, 파동을 예상할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박스권의 흐름을 양호하게 유지를 하면서 상승 이후에 눌림, 그 다음에 다시 상승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이런 박스권 구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다면은 여전히 지수에서 당장 저점을 뚫고 이탈하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도 되지 않을까. 특별한 트리거가 터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종목에서 확실하게 종목별 장세, 테마 장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테마와 주도주군들을 잘 미리 선별을 해놔야 같은 눌림목이어도 그런 종목 위주로 공략한 분과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실시간을 뜨는 거 그냥 따라가는 매매하는 분들과는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서 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되는 종목과 테마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테마군 내에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충분히 순환매가 돌 거다. 여기가 돈이 들어오면은 반대쪽에서 좀 빠지면서 시소 게임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하루 내에서도 여기 테마에 돌았다가 저기 테마에 돌았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는데, 그러면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테마군들이 뭐가 있을까? 자,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섹터는 일단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슈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AR, XR 기기 출시 기대감과 그리고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당장의 공략보다는 좀 더 눌림 이후의 공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왔던 게 자이언트 스텝, 목요일날 16%까지 올라갔다가 11%, 그 다음에 금요일날 13%까지 올랐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 소화 이후에 눌림 이후에 반등 구간, 요 눌림 이후에 반등 구간은 정고점 부근이나 아니면은 목요일날에 요런 종가 부근, 요런 구간에서의 눌림 공략이 아마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코세스 같은 종목, 코세스는 메타버스 외에도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으로도 수급이 들어온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양호하게 수급, 매집 이후에 눌림, 상승, 눌림, 매집 이후 눌림, 다시 재차 상승. 자, 이렇게 상승 파동을 자연스럽게 그려가면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수세, 양봉에서만 거래량이 비교적 터져주고 있고, 이렇게 상승형 음봉 이후에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집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가적인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섹터로는 메타버스도 있지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MP 같은 종목이 있겠죠? MP도 장기간의 하락 추세 이후에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한 이후, 그 다음에 21선 위로 올라오고 61선까지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개월, 1년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의미 있는 흐름, 이때 처음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번 좀 더 차트 관점을 봤을 때 눌림 이후에 추가적인 연속의 수급의 연속성이 나와주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되는 포인트.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 XR, VR 기기 기대감과 메타버스 섹터까지 수급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추세가 완전히 중요한 저항대인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계속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위지익 스튜디오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조금 엄청나게 강한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의미 있는 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역시 이런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같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나무가 XR, VR 관련해서 나무가도 굉장히 관련주로 지금 묶이고 있는데 이런 전고점 부근, 신고가 부근을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런 거래량까지 터져주고 거래 대금이 그래도 거의 1,000억 가까이 터져줬기 때문에 원래 이 종목이 그렇게 거래 대금이 잘 터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신고가와 함께 거래 대금이 터진 만큼 신고가 영역이고 충분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눌림 이후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관심 종목에 있을 만한 종목이다. 단 굉장히 단타 테마성의 흐름으로 막 하루하루 급등주가 나온다기보다는 다소 기관성의 흐름으로 좀 더 느긋하게 눌림 이후 반등이 나오는 과거의 끼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 정도로 메타버스 AR, XR 관련해서는 뉴플렉스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는데 이 정도를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세스 관련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같이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보시면은 HB 솔루션이라고 거래 대금은 많이 터져주지 않았지만 이 종목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고, 세경 하이테크 최대 주주 양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폴더블 관련으로 예전에 올라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게 기준봉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줬다. 그래서 KH바텍까지, KH바텍도 예전에 폴더블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대부분은 굉장히 역배열로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다들 비슷한 흐름, 61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쪽까지 같이 본다면은 이 정도 종목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섹터가 뭐가 있죠? 역시 컨텐츠 쪽. 컨텐츠 쪽에서도 재벌집 막내아들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5% 1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로 찍었어요. 그래서 재벌집 막내아들이 흥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 이런 레몽레인 같은 종목은 이미 금요일날 시간 외로도 미리 많이 올랐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갭이 크게 뜨는 거를 추격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 종목만 봐야 되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갭 뜨고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나온 물량들이 다시 컨텐츠 쪽으로 다른 관련주,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도 올랐던 종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몬레인과 그리고 관련주로 올랐던 게 이런 코퍼스 코리아 이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좀 일단 체크만 하면서 가볍게 보면서 그 다음에 같이 컨텐츠 쪽으로 뭘 봐야 되냐, 이런 덱스터. 자, 덱스터도 같이 봐야겠죠. 이제 K 컨텐츠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메타버스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도 같이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이런 쉬어가는 음봉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해서는 이렇게 덱스터, 그 다음에 레몽레인, 코퍼스 코리아는 따라가기 조금 부담스럽다. 그 외에도 사우디 카카오 엔터 투자 관련해서 올랐던 이런 대원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다음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올랐던 또 캐리 소프트, 이 종목도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놓고 체크를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쇼박스도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쪽 섹터 콘텐츠 쪽이 순환매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쇼박스까지 같이, 에이스토리도 상승 이후에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맞고 조정 파동이 나와주고 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뉴도 마찬가지, 상승 이후에 눌림 파동 이후에 다시 상승. 알로이스 이런 종목도 OTT 관련해서 좀 올라왔죠. 그 다음에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K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 호재들이 꽤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무거운 종목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눌림 파동이 나와주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는 역시 사우디의 또 K 컨텐츠 투자와 그 다음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등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레몽레인처럼 뭔가 드라마가 흥행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지는 흐름이 지난주까지, 이번주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확 사그라들 것 같진 않고 다른 종목들 같이 보면서 순환매로 충분히 함께 주도 섹터로 같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개별주도 몇 가지 있는데, 자, 대보 마그네틱 같은 종목도 개별주의 흐름으로 리튬 관련해서 좀 종목이 올라왔죠. 그래서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전히 계속 봐야 된다. 여전히 신고가를 잘 돌파한 이후에 우리가 아는 이런 눌림 구간, 양호한 눌림 구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섹터가 또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로봇주가 이제 금요일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 저점을 여전히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순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로봇주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SPG, 에브리봇, 유일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계속 지켜봐야 된다. 에브리봇 같은 종목도 이렇게 보면은 단기 상승 이후에 고가놀이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고가놀이 패턴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완료가 되면은 재차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SPG도 보시면은 21선 돌파 이후에 야금야금 요 위 구간에서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섹터까지 같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내에서도 개별주의 흐름으로 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철도도 있고 그 외 기타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철도 관련해서는 현대 로템, 데아티아이, 뭐 이런 알루코 같은 종목들이 상승 이후에 이런 조정 파동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여기에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거래량을 잘 줄여들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아티아이도 이렇게 단기 상승 파동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와 밑꼬리를 반복하면서 단기 박스권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요 저항대 부근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단기 지지라인에서는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한 이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이쪽 섹터도 계속 봐야 된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현대로템도 금요일날 갑자기 차익 실현이 나온 듯 했으나 다시 밑꼬리를 만들면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구간들이 잘 버텨주는 기간 조정을 한번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금강공업,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으로 이렇게 좀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금강공업 같은 종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양봉 이후에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5일선 반등, 이런 파동들이 잘 나와주는 종목인 만큼 다시 재차 이런 눌림 구간이 나와준다면은 좀 비교적 좀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이죠. 그리고 SY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급이 계속 5일선 반등이 여러 번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약간의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피로감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 이제 끝이느냐? 끝이라기보다는 또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 파동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정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 종목도 추가적인 연속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눌림 이후에 기간 조정 또는 눌림 이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이런 패턴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네옴시티 섹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풍력주, 여전히 조용히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풍력과 또 태양광 일부 몇몇 종목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풍력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하고 조용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그래도 요 박스권의 단기 추세를 유지하면서 재차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CS 베어링도 있는데, CS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 양분과 함께 21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이후에 다시 상승 3파가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재료도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풍력주도 같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상강 MNT도 야금야금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몇몇 동구 SNC, 유니슨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해서 웰크론, 한테, 이런 시노팩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개별주의 흐름으로 FNF 홀딩스 같은 종목도 있죠.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는 이런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이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뭐 신풍제약 같은 종목은 이미 추세가 다 깨지고 다 대부분 무너진 반면에 그래도 이렇게 저점을 약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 추세를 돌리는 이런 버티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ABL 바이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승 1파 이후에 조정 2파, 그리고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기간 조정의 흐름들이 좀 더 유지가 되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주는지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좀 지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만큼 일단 차트의 흐름은 양호하게 좀 눌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게임주 종목도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이번 주에도 신작 발표 12월 2일이죠. 12월 2일 날 신작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크래프톤 종목도 기대감으로 그 전에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금요일날 게임주가 좀 약세를 보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패 소식 때문에 하한가,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파가 게임주에 좀 심리를 안 좋게 만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슈가 있고 꼭 코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게임주 내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수소 섹터도 좀 조용히 좀 계속 횡보하고 거래량 없이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 순환매가 혹시나 들어오는지 수소 섹터도 같이 일단 보긴 보고 있어요. 그래도 조용히 이런 두산 피올세 같은 종목도 단기 가파른 상승 파동 이후에 큰 폭의 조정보다는 그래도 기간 조정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또 후보 섹터로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 정도면 거의 다 봤습니다. 뭐 원전도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 이런 한정 기술 같은 종목도 고가놀이 패턴은 너무 오랜 기간 버텨주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뉴스가 충분히 붙을 수는 있어요. 뭐 체코 원전 관련이든 이런 뉴스들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테마 후보군으로 일단 넣어놓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한전기술, 한전산업, G2파워,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토크 이런 종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 봤고, 그 외에는 개별주의 흐름, 그리고 농기계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어요. 미국장에서 이제 농기계 회사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곡물 가격 상승과 농기계 산업의 좀 성장성이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동과 TYM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강력한 주도주의 역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거래대금이 한 800억 정도 터져줬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주의 흐름으로 한 번씩 눌림 이후의 반등 정도 충분히 양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섹터지 않을까. 그래서 농기계 쪽도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력과 또 태양광 관련으로도 아까 풍력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 대명에너지도 자, 이렇게 기준봉 이후에 고가놀이 패턴을 양호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 자,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3파 동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차트의 흐름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은 전고점 구간까지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 구간에서 좀 지저분하게 막 차트가 움직이는 듯 했으나 매수세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조용히 이렇게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만 더 상승 추세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재차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솔루션, 어떻게 보면 태양광의 대장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신고가 뉴스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다른 태양광 관련 중소형주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섹터까지 충분히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이런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도 다시 추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고가 부분까지 올려놨습니다. 맞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신고가 뉴스 내기 위해서 수급이 다시 재차 들어오는지, 돌파 매매 수급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물을 넘기기 위해서는 한번 돌파를 잠깐 시도를 해줘야 양호하게 좀 매도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이렇게 탄소 중립, 신재생 쪽까지도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자, 종목들을 쭉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메타버스 섹터 꼼꼼하게 봐야 된다. 메타버스랑 같이 엮여있는 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이런 컨텐츠 주들도 양호하게 주도 테마로 봐야 된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개인의 취향에 맞게, 좀 종목에 맞게 한번 종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런 농기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로봇주도 여전히 단기 하락폭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텨주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버텨주는 종목들도 있다. 기간 조정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철도,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모듈이나 이렇게 개별주의 흐름들이 나와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가는 네옴시티도 있다.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 태양광, 일부 수소 종목도 조금 들어오는지까지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도 나름 기간 조정이 나와주는 있는 종목도 있다. 그 다음에 게임주 내에서도 이슈가 있는 게임주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전도 후보 중에 하나다. 이 정도면은 정리가 대부분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포장도 있고 신규주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우선순위 내에서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다음 주 당장 대응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메타버스 콘텐츠 뭐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메타버스 콘텐츠 신재생 쪽, 그다음에 로봇, 요 정도까지 최대한 집중하면서 요 구간에서 순환매가 잘 도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대응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주도 잘 대응하셔서 계획대로 좀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앞서서 다음 주 이슈 가볍게 체크를 한다면은 수요일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10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만 체크하고, 제가 또 카페에다가 매번 시황 또 써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